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에너자이저 파크, 수만 명의 함성이 멎은 그 순간 한 축구 선수가 관중석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갔습니다. 손흥민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직후였죠.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던 그때 손흥민은 난간을 넘어 휠체어에 앉은 한 소년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장면은 실시간 중계 카메라에 포착됐고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손흥민 경기 직후 돌발 행동, 그 품에 안긴 아이는 누구인가? 그 얼굴엔 설명할 수 없는 표정이 담겨 있었죠. 그것은 기쁨도 단순한 팬 서비스도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전 세계가 놀란 그 기적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암세포가 3주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숫자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저는 그 순간 바닥이 무너지는 걸 느꼈죠. 약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지고 온몸의 감각이 사라졌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면서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노아는 여전히 작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저는 그 숨소리에만 정신을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클라라, 노아의 엄마입니다. 병실의 공기는 언제나 무거웠어요. 소독약 냄새가 목구멍까지 타고 올라와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짓눌렀죠. 링거는 또각또각 투명한 액체를 노아의 혈관 속으로 밀어넣었고 천장의 형광등은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조차 없었어요. 노아의 베개 위엔 머리카락이 또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지만 시선은 자꾸만 그쪽으로 끌려갔죠. 가늘고 힘없는 머리카락들이 하얀 베갯잎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이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창문 쪽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죠. 주먹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노아 앞에서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그때 TV에서 갑자기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축구 경기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 선수가 공을 몰고 질주했죠. 빠르고 정확하게 마치 바람처럼 필드를 가로질렀어요. 관중석이 들썩였고 해설자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노아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TV 화면을 향해 고개를 돌렸죠. 그 순간 아이의 호흡이 달라졌습니다. 가빴던 숨이 점점 고르게 바뀌었고 얼굴에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노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흥민 형이야. 아이의 눈에 빛이 돌았습니다. 며칠째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죠. 노아는 병원에 입원한 뒤부터 손흥민의 팬이 됐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침대 위에서 보내야 했지만 경기 중계가 있는 날만큼은 달랐어요. TV 앞에 앉아 손흥민의 이름을 따라 외치곤 했죠. 병실 벽엔 직접 색연필로 그린 손흥민 그림이 붙어 있고 침대 옆엔 낡은 축구공 하나가 놓여 있어요. 노아는 화면 속 손흥민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만에 본 미소였습니다. 잠시나마 병실의 무거운 공기가 가벼워진 것 같았죠. 형광등 불빛도 덜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작은 웃음 하나가 제 희망이었어요. 저는 이 미소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노아의 5번째 항암 치료가 끝난 날이었어요. 병실로 돌아온 노아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저는 물을 적신 거즈로 노아의 입술을 적셔주었어요. 엄마. 노아가 힘없이 불렀습니다. 저는 노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왜 그래, 아들? 나는 언제쯤 나을 수 있어요? 그 질문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의사는 암세포 진행 속도가 빨라 길어야 몇 개월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 말을 노아에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곧 나을 거야. 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믿지 못한다는 듯 했어요. 저는 병실을 나와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저앉았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손흥민 선수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그저 노아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소아암을 앓고 있다는 것, 손흥민을 보며 하루하루 버틴다는 것, 그리고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노아에게 큰 힘이 될 거라는 것.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인쇄했어요.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구단을 검색해 찾은 주소였죠. 이게 다일까요?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였어요. 다음 날 간호사 메이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노아에게 체온계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노아, 오늘은 좀 어때? 괜찮아요. 노아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메이는 차트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메이, 혹시 편지를 전달할 방법이 있을까요? 메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편지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메이에게 보여주었죠. 손흥민 선수에게 보내려고요. 노아가 너무 좋아해서요. 메이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제 지인 중에 스포츠 에이전시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부탁해 볼게요. 확실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 볼게요. 저는 메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요? 너무 고마워요. 메이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보며 말했어요. 노아, 내가 좋아하는 선수에게 편지 보냈어. 답장 올 수도 있어. 노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응. 기다려봐. 노아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발 이 편지가 닿기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기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노아는 여전히 손흥민의 경기를 봤습니다. 골을 넣을 때마다 작은 목소리로 환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메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달랐어요. 설레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클라라, 잠깐 나와 볼래요? 저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메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편지가 전달됐대요. 그리고 메이는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답장이 올 거래요. 저는 메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메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기다려봐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노아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노아의 아침 약을 준비하고 있었죠. 마크는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메이가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메이가 아니었죠. 키가 큰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모자도 깊게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누구세요? 남자는 천천히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시간이 멈췄어요. 손흥민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그 얼굴이 눈앞에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입을 벌렸다 다물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마크가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툭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노아는 침대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불을 움켜쥔 손가락이 하얘졌어요. 형! 노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손흥민이 침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노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노아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노아, 맞지? 편지 잘 받았어. 고마워. 노아는 숨을 멈춘 듯 굳어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흥민을 바라볼 뿐이었죠. 손흥민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하얀색 리본이었어요. 경기 날짜와 상대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지난 경기에서 묶었던 리본이야. 손흥민이 리본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병원복 가슴에 조심스럽게 달아주었어요. 이건 너가 강해질 때까지 달고 있어. 노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손흥민이 노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 축구 좋아하지? 내 형처럼 되고 싶어요. 그럼 강해져야 해. 약속할 수 있어? 노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좋아. 너가 나아지면 내 경기 보러 와줘. 꼭. 손흥민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노아도 작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두 사람의 손가락이 맞닿았죠. 약속.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마크도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일어서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힘내세요. 노아는 강한 아이예요. 그는 다시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렀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노아를 바라봤습니다. 노아가 손을 흔들었고 손흥민도 손을 흔들어 주었죠. 문이 닫혔습니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노아가 가슴에 달린 리본을 만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보물을 다루듯이요. 엄마, 이거 진짜예요? 응, 진짜야. 노아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저는 노아를 꼭 안았습니다. 마크도 다가와 우리를 감쌌죠. 아들, 넌 할 수 있어. 꼭 나을 거야. 마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아는 리본을 만지며 말했어요. 나 포기 안 할 거예요. 형이랑 약속했잖아요. 저는 노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빛이 돌아와 있었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노아는 리본을 만지며 잠들었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아 노아를 지켜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은 이길 거야. 처음으로 그렇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노아는 달라졌습니다. 리본을 가슴에 단 채 재활 운동을 시작했어요. 간호사들도 놀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어했던 아이였죠.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치료비 고지서가 쌓여갔어요. 매달 8,000달러가 넘었습니다.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항목들이 많았죠. 저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마크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여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조금만 더 버텨보자. 마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요. 다음 날 오후 병원 재무 상담사가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파일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현재 미지급 금액이 32만 달러입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마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분할 납부 계획을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만. 상담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노아가 병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평행봉을 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죠. 엄마, 아빠 봐요. 나 혼자 걸을 수 있어요. 노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리본이 흔들렸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잘했어, 아들. 상담사가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복도 끝으로 걸어가 주저앉았어요. 마크가 따라왔습니다. 우리 아들을 포기할 순 없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크가 저를 안았어요. 포기 안 해. 절대. 이틀이 지났습니다. 병원 행정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급히 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행정실 문을 열었어요. 직원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상했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익명의 후원자가 노아의 모든 치료비를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들은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32만 전액과 앞으로의 모든 치료비를 후원하신다고 합니다. 서류에는 금액과 날짜만 적혀 있었어요. 이름은 없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익명 요청이라 저희도 모릅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마크에게 보여줬어요. 마크는 서류를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크도 울고 있었어요. 누구인지는 몰라도 천사인가 봐요. 노아가 침대에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왜 울어요? 저는 노아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기쁜 눈물이야. 이제 너가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 노아가 가슴에 달린 리본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형이 약속했잖아요. 강해지라고. 저는 노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가슴 속 무거운 짐이 천천히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누가 도와준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아의 회복은 느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매일 오전 6시면 평행봉을 잡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쇠 파이프에 손바닥이 닿는 둔탁한 소리였죠. 처음엔 두세 걸음도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복도 끝까지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리본은 언제나 노아의 가슴에 달려 있었습니다. 씻을 때만 조심스럽게 떼어놨어요. 그리고 다시 달았죠. 마치 부적처럼요. 어느 날 저녁 노아가 침대 위에 앉아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흰 종이와 색연필이 흩어져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손글씨로 쓴 문장이 보였습니다. 삐뚤삐뚤했지만 또렷했죠. 손흥민 형, 약속 지켰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노아가 팻말을 들어 올렸어요. 엄마, 나 언젠가 형이 뛰는 걸 직접 보고 싶어요. 저는 노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꼭 보러 가자. 하지만 속으론 걱정이었어요. 노아의 상태가 좋아지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정했죠. 장거리 이동은 무리였습니다. 며칠 뒤 마크가 노트북을 들고 왔어요. 여보, 토트넘이 다음 달에 미국에서 경기를 한대요. 어디서요? 세인트루이스요. 여기서 3시간 거리예요.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가능할까요? 마크가 티켓을 알아봤다고 했어요. 근데 벌써 매진이래요. 노아가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괜찮아요. 난 텔레비전으로 봐도 돼요. 억지로 웃어 보이는 노아의 눈빛은 슬퍼 보였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손흥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요. 다음 날 메이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설렘 같은 게 느껴졌죠. 클라라, 잠깐 나와 볼래요? 저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메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인한테 티켓을 부탁했거든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3장 구해줬어요. 토트넘 경기 티켓이요. 메이를 꼭 안았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메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노아한테 좋은 추억 만들어주세요. 저는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노아, 우리 형 보러 간다. 네? 경기장에 가. 손흥민 형 보러 가는 거야. 노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진짜요? 응. 진짜야. 노아가 리본을 꼭 쥐었습니다. 팻말을 들어 올렸어요. 이거 가지고 가도 돼요? 당연하지. 마크도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듣고는 노아를 안아 올렸어요. 아들, 약속 지킬 준비됐어? 노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그날 밤 노아는 리본과 티켓을 베개 밑에 넣고 잠들었어요. 저는 노아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도했어요. 제발 그날까지 건강하게 해달라고요. 노아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리본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약속의 증표였죠. 경기 당일 아침 6시 14분, 노아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팻말을 쥐고 있었어요. 손흥민 형, 약속 지켰어요. 라고 쓴 그 종이를요. 리본을 매만지는 손끝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노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준비됐어? 네, 엄마.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어요. 차로 3시간이 걸렸습니다. 마크가 운전했고 저는 뒷좌석에서 노아를 안고 있었어요. 노아는 창밖을 보며 계속 팻말을 펼쳤다 접었다 반복했습니다. 떨리는 거였죠. 세인트루이스 경기장이 보였을 때 노아가 작게 숨을 들이켰어요. 엄마, 저기에요. 경기장은 거대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입구로 몰려들고 있었어요. 노아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아직 장시간 걷기엔 무리였거든요. 하지만 노아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팻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리본을 만졌죠. 좌석은 1층 끝자리였습니다. 필드가 가까웠어요. 노아가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형을 볼 수 있어요? 응. 아주 가까이서. 경기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선수들이 워밍업을 시작했어요. 하얀 유니폼들이 필드를 가로질렀죠. 노아의 눈이 한 선수를 쫓았습니다. 엄마, 7번이요. 형이에요. 손흥민이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그의 움직임은 또렷했어요. 노아가 팻말을 들어 올렸습니다. 두 손으로 꼭 붙잡고 흔들었죠. 형, 여기요. 목소리는 경기장 소음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노아는 휠체어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고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손흥민이 공을 잡았어요. 수비수를 제치고 페널티 박스로 파고들었죠. 슈팅이 골대를 갈랐습니다. 골이었습니다. 노아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팻말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리며 목청껏 소리쳤죠. 형, 약속 지켰어요. 저도 마크도 함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노아를 바라봤어요. 팻말의 글씨를 읽더니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손흥민이 보면 좋아할 거야. 아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경기는 점점 치열해졌어요. 손흥민은 계속 뛰었고 노아는 계속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죠. 선수들이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팻말을 더 높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은 너무 넓었고 사람은 너무 많았어요. 저는 아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노아. 우리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형, 여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절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확히 어디를 보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몇 초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지만 그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저는 노아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도 손흥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팻말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죠. 엄마, 형이 날 본 것 같아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도 숨을 참았어요. 마크도 옆에서 얼어붙었죠. 손흥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똑바로 우리 쪽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필드를 가로질러 관중석을 향해 전력으로 달렸죠. 저기 오고 있어요. 노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관중석이 술렁였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어디 가는 거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주변 선수들이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코치진도 일어섰어요. 카메라가 그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난간 앞에 멈춰 섰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로 노아를 바라봤어요. 노아? 네네. 노아가 팻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흥민이 팻말을 읽었어요. 손흥민 형, 약속 지켰어요. 손흥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난간을 넘어 노아를 안아 올렸어요. 노아의 작은 몸이 손흥민의 품에 폭 안겼죠. 잘했어. 정말 잘했어. 노아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손흥민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눈을 깜빡였어요. 경기장 전광판이 두 사람을 크게 비췄습니다. 포옹하는 모습이 화면 가득 펼쳐졌어요. 함성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마크가 재빨리 저를 붙잡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은 채 함께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손흥민이 노아의 가슴에 달린 리본을 보았습니다. 아직 달고 있었구나. 네. 매일 달고 있었어요. 강해졌네. 네. 형이랑 약속했잖아요. 손흥민이 노아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니폼을 벗어 노아에게 건넸죠. 이거 너가 가져. 잘 어울릴 거야. 노아가 떨리는 손으로 유니폼을 받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7번이 적힌 등번호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노아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리고 볼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경기장이 떠나갈 듯 울렸습니다. 함성과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병원 사회복지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불안한 마음으로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마크도 함께 나섰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복도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모여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메이가 우리를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클라라, 원장실로 가봐요. 무슨 일이에요? 메이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어요. 원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원장이 책상 앞에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우리를 보더니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원장이 서류를 건넸어요. 익명 후원자가 신원 공개를 허락하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후원자 란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손흥민. 32만 달러를 보낸 사람이었어요. 처음 병실을 찾아온 그날부터였습니다. 어떻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선수 측에서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다른 아이들에게도 용기를 주길 바란다고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원장이 티슈를 건넸어요. 그분은 끝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원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TV 화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긴급 뉴스가 송출되고 있었죠. 손흥민 소아암 아동 익명 후원 사실 공개.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화면엔 경기장에서 노아를 안아올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소아암을 앓는 노아 군의 치료비 전액을 후원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각 지역에서 소아암 환아들을 위한 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사람들이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침대에 앉아 리본을 만지고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었죠. 엄마, 형이 나온다. 화면 속 손흥민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도 리본이 달려 있었어요. 노아와 같은 리본이었습니다. 노아가 저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저도 배웠어요. 손흥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한 아이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노아가 리본을 꼭 쥐었어요. 노아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형도 리본을 달고 있어요. 저는 노아를 안았습니다. 마크도 다가와 우리를 감쌌어요. 병실은 고요했지만 따뜻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메이였어요. 클라라, 병원 앞을 봐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병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손에는 하얀 리본을 들고 있었습니다. 풍선과 꽃다발도 보였어요. 저 사람들은 뭐예요? 노아를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전국에서 왔대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전 세계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놀라움은 천천히 감동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존경으로 확산됐습니다. 노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형은 진짜 영웅 같아요. 응, 진짜 영웅이야. 리본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세상이 그 리본을 알게 됐어요. 약속의 의미를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노아는 리본을 안고 잠들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세상을 바꿨어.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노아는 재활실에서 평행봉 앞에 섰어요.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양손을 놓았죠. 발끝에 힘을 주고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무릎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걸음, 3걸음. 평행봉 없이 혼자 걸었어요. 발걸음이 흔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기적이야, 정말 기적이에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노아의 가슴에 달린 리본이 발에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햇살 아래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어요. 노아가 창밖을 바라보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밖에 나가고 싶어요. 정원까지 함께 걸어 나갔습니다. 잔디를 밟는 순간 노아가 작게 웃었어요. 마크가 작은 공을 굴렸습니다. 노아는 조심스럽게 발을 들어 올려 공을 건드렸죠. 봄바람이 리본을 부드럽게 흔들었어요. 한 달 뒤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가 큰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구단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노아가 상자를 열자 새 유니폼과 손글씨 편지가 나왔습니다. 노아는 편지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다 읽고 나서 유니폼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노아의 입가에 미소가 천천히 번졌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복도에 간호사들이 줄지어 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메이가 다가와 노아를 꼭 안아주었어요. 노아, 정말 잘 견뎠어. 이제 집에서 지내면서 천천히 나아지면 돼. 노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햇살이 쏟아졌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LAFC가 세인트루이스로 원정을 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노아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혼자 걸어서 경기장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당일이었습니다. 노아는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가슴에 리본을 달았어요. 경기장에 도착해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계단씩요. 관중석에 앉아 필드를 바라봤어요. 손흥민의 유니폼 가슴에도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전반 20분쯤 손흥민이 공을 받아 달리기 시작했어요. 수비수를 제치고 슈팅을 날렸습니다. 골이었어요. 손흥민이 세리머니를 하며 가슴에 리본을 가리켰습니다. 카메라가 관중석을 천천히 훑다가 노아에게 멈췄어요. 전광판에 노아의 얼굴이 크게 떴습니다. 함성이 터졌습니다. 노아는 조용히 자신의 리본을 만지며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저는 마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노아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두운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노아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아이가 다시 걸었고 세상도 함께 걸었습니다. 리본은 두 사람의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약속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희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